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인들의 명상법, 그리고 이제 그 사상 체질적으로 어떻게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현대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하는 시대에 이제 어떻게 잘 적응해야 하는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스마트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해결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상당수 일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검색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인터넷상으로 컴퓨터에서 해야지 속도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워낙 그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죠. 이제 하나의 비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한 예로 이제 지도라든가 이제 요즘 이제 아침에 알람도 해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람도 해주고 또 이제 어디 갈 때는 이제 그 교통 정보도 이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죠. 요즘 또 이제 전화도 하는 건 기본적이고 이제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다 이것으로 하고 또 이제 금융거래 어떤 정보 어떤 그 게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이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그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고화질로 이제 사진도 찍게 되고요. 또 이제 음악도 듣고 이제 음성도 녹음하고 또 메일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고 이제 TV도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또 요즘은 앱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팩스도 보내고 계산기로 이제 계산도 하고 은행 결제와 이체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상 체질 진단하는 것도 역시 인터넷상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리들 한원 앱을 아이폰이나 이제 갤럭시 어느 폰에서나 이제 우리들 한원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들 한원의 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스마트폰이 참 많이 편해졌습니다. 잠깐 좀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연두색으로 된 것이 이제 연두색으로 된 것이 이제 그 우리들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앱을 깔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또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 우리들 하는 앱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서 이게 보면 체형 교정,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통증, 그리고 이제 사상 체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체질 진단 프로그램도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질 음식하고 다이어트에 관한 거, 그리고 각 체질의 특성도 좀 있습니다.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클릭을 하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원의 진료 안내라든가 저 개인적인 소개, 그리고 이제 오시는 길 약도라든가 이제 치료 후기 뭔데 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소양인면은 소양인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소양인 특성에 대한 그 설명을 동영상이라든가 이제 등등과 같이 그 특성 이게 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게 그 뒤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각종 그 SNS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리스트 등과 같이 이제 그 동영상 유튜브로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라든가 Q&A라든가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다 물론 이제 요것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죠. 앞으로 세상은 이제 어떤가요?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고 하죠. 이제까지는 이제 발달된 그 문명 기술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더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알파고는 이제 인간이 많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둑의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그 법률적인 분야라든가 행정인 분야도 상당히 진전이 있어 인간이 대신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화를 제공하는 시대를 넘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딥러닝 그러니까 스스로 인공지능 그 로봇들이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개발을 하는 것을 스스로 그냥 학습을 하고서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생각을 하듯이 이제 로봇도 인공지능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인공지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로봇은 이제 단순하게 작업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정확하고 확실하고 지속적이고 또 불만도 이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보다 이제 로봇은 주인에게 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또 이제 드론은 이제 인간이 운전하고 비행하던 곳에 날아가 가지고 이게 물건을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이제 특별한 역할, 사람도 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무인차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죠. 이제 운전자 없이 알아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원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그 구글의 무인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그 분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 계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한 7, 6분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3D 프린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이제 입체적인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제 간단한 집도 그 3D 프린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활을 이제 아주 편리하고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고 이제 소량의 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은 이제 모두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급변하는 세상에 인간의 존재가 이제 위태롭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로봇이 하고 있죠. 요즘은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외형은 기계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과 로봇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 사랑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공감 등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좀 다릅니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로봇이 하기에는 힘든 분야가 되겠죠. 인간은 이제 급변하는 세상에 이렇게 이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모든 것이 다 인간을
기계가 다 하게 되고 단순한 작업들은 로봇에 내주어지는 세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인간은 뭐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 로봇이 아직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새로운 분야로 어떤 감성적이라든가 예술적이라든가 하는 그런 분야로 이제 더 이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마음을 항상 가다듬고 앞으로의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세상이 온다고 해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나 황금주의가 온다고 해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죠. 무언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음의 만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상에 대해서 이제 사상의학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상 체질에 대해서 네 가지 체질이 있죠. 네 체질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명상에 필요한 체질은 어느 체질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소양인 체질입니다. 소양인 체질들이 이제 가장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소양인들은 상당히 이제 화와 열이 많죠. 열이 많죠. 올라가면서 이제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되고 열이 올라가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항상 가슴과 머리에 열이 많이 많아서 이제 항상 흥분하고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열이 많이 올라가면 항상 흥분된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열을 받고 화가 많이 나서 안정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이 빠르고 직선적이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을 안정하고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하고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안정하고 몸과 마음을 이제 움직임을 이제 천천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르고 뭐 하다 보니까 붕 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안정을 하고 이제 가슴과 머리에 열을 내려서 이제 단전에 아랫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항상 올라가면은 이 소양인들은 이 열이 많이 올라가면 모든 에너지가 이제 가슴과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과 머리로 열이 올라가면은 이제 가슴에는 열이 나고 머리에도 열이 나는데 손발 아랫배는 좀 차지는 경우죠. 그래서 아랫배는 차면서 이제 산열 안정되면서 이제 더 열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 화와 열, 머리하고 가슴에 있는 열을 쭉 내려가지고 이 단전에다 이렇게 안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몸도 차분해지고 에너지가 더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 화와 열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더 이제 정신도 불안해지고 피곤해지고 잠도 안 오고 얼굴에 이제 각종 열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단전으로 돌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체질도 이제 태양인 체질이죠. 태양인 체질은 여기 있습니다. 태양인 체질도 이제 목덜미가 많이 발달이 되고 이제 특히 소양인은 가슴 쪽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이제 소양인은 목덜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맑은 화가 많이 올라가서 열보다는 화가 많이 안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하고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제 기가 너무 많이 위로 오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하체 기능은 떨어지게 되죠. 모든 것이 에너지가 이제 목 쪽으로 다 소양이는 가슴 쪽인데 목 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제 복부가 간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이제 현실에 적응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간다면은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 이제 화와 열이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이제 머리 쪽에 집중이 되게 되는데 화를 역시 이제 아래로 내려줘야 합니다. 목에 있는 에너지를 다 아래로 내려줘 가지고 내려주게 돼 화를 내려주게 되면 이제 차분해지고 급박해지는 그런 증세도 좀 없어지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일을 망치는 경우도 또 많고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생각으로 이제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리게 되면 마음도 안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차분하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과 태양인들은 화와 열을 내려주는 것이 상당히 명상이 좀 필요한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음인 체질입니다. 태음인은 한태음과 열태음이 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 태음인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비만한 경우가 많고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 한태음과 열태음이 반응하는데 열이 많은 열태음은 태양이나 소양과 같이 열을 내려줘야 합니다. 열을 쭉 내려줘서 소양에 못지않게 오르고 흥분도 많이 하고 붉어지고 상열되고 얼굴이 검붉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화와 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열태음인은 역시 마음을 안정하고 행동을 좀 안정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땀을 내줘야 됩니다. 땀을 내서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명상을 해서는 땀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명상을 하실 때 이제 기공을 하듯이 그냥 몸을 움직여서 땀이 좀 나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차분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태음인 같은 경우는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고 수분이 많으면서 비만한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면서 땀을 내주는 것이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음인들 습과 물살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발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기를 좀 그러니까 분산해 내면서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음인들은 이제 욕심을 많이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거에서 만족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이제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과욕하게 되면 이제 몸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명상을 하면서 욕심을 적게 내고,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가, 명예에 대한,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어떤 기위에 대한 모든 것을 욕심을 좀 덜어내는 것이 건강에 좋고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들은 이제 기가 약하면서 사소한 것에 집착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꼼꼼하죠. 소음인들은 꼼꼼하고 이제 내성적이고 완벽하고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음인들은, 마지막으로 소음인들은 기가 약하면서 사소한 거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요. 사소한 거에 대한 집착은 이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체력을, 소모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너그럽고 관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몸이 차고 위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제 전신에 냉증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항상 따뜻한 곳에서 이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이제 좀 너무 춥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좋겠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면서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기 체력에 맞게 움직이면서 땀이 약간 스미는 정도까지 되어서 이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체질보다도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과격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피하시고요. 자기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들은 좀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좀 약간 좀 몸을 좀 움직이면서 가볍게 순환을 시키면서 하는 것이 좋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것도 이제 체질에 따라 좀 다르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소양인들은 열이 많고 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좀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태양인도 이제 화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차분하게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활동적인 것보다는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뭔가 액티브하게 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땀을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공이라고도 하죠. 명상을 할 때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뭔가 좀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땀이 좀 쫙쫙 나게 하는 게 좋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나서는 안 됩니다. 땀이 안 나고 약간 숨는 정도까지 하는데 자기 체력에 맞게 하고, 소음인들은 좀 약간 움직이면서, 역시 이제 명상은 모든 것을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좀 약간 소음인들은 좀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가볍게 하는 명상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체질별로, 그리고 이제 소음인들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하셔야 되고, 소양인이나 태양인들은 좀 선선한 데서 하는 것이, 너무 뜨거운 데서 하는 것은 좀 안 좋습니다. 요즘 한요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인이라든가 땀을 내야 되는 음인들에 잘 맞서요. 태음인들이라든가, 이제 그 태음인 중에서도 한태음인, 몸이 찬 태음인하고 그 소음인 등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소양인이라든가 태양인 같이 열이 많은 분들은 뜨거운 데서 하면 더 답답해서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이나 한태음인, 그리고 열태음인이나 소양인, 태양인 같은 경우는 좀 선선한 곳에서 이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급변하는 세상에 많이 변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대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이 좀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음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는가. 로봇이 뛰어나 이제 인공지능이 쫓아오기 힘든 분야가 이제 정신적인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조절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급변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